안녕하세요. 꿈미영TV 마음자랑 북튜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저자 이모건님 지음 델피노에서 펴냈습니다.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새로운 인생을 여는 중년의 기술. 이 책은 현재 대구시청 공무원 경력 30년 차인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이모건님이 최근에 펴냈습니다. 잠깐 저자님을 소개한다면 40대 초반 저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추락했다. 도대체 밑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사별은 저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세상을 아무리 원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유치원생, 중학생이던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만 했다.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며 임계점을 만났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100세 무병장수 시대, 인생의 허리 50에서 터닝하자. 돌아서면 하루가 가고 또 한 번 돌아서면 한 달이 지나간다. 50대가 되면 느끼게 되는 시간이다.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흘러온 세월만큼 빛이 바래버렸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던 생활은 삶의 굴레가 되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금 이 순간도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삶은 더 힘들어지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시간의 연속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변하고 있다. 개인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과거 지식이 지혜는 되지만 더 이상 삶을 지탱해 주지는 않는다. 50대가 되면 명퇴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시기다. 막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생각만 할 뿐 시도하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코로나19로 도전하고 싶은 심리는 더 위축되었고 살아온 세월만큼 고정관념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다. 현재 삶이 힘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변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의료기술 발달, 헬스케어 산업,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100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 현 노인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가 펼쳐지는 노년기는 다르다. 송혜 선생님 94세, 이시영 박사님 87세, 김형석 박사님 101세,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이다. 이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며 열정적인 노년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80세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내가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명퇴하거나 정년 퇴직하는 분들의 삶을 많이 봐왔다. 퇴직 후 뭘 하며 보낼까? 라고 물으면 당분간 푹 쉬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아니면 퇴직 후 또 다른 직업으로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10년을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 여생은 별다른 계획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100세 시대가 펼쳐짐에도 80세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류 노인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류 노인이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수입, 경제활동, 기댈 곳이 없이 완전히 고립된 하층 노인을 말한다.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로 살 것인가를 50대부터 준비하자. 인생 이막에 은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은퇴하는 순간 삶의 동력이 줄어든다. 기력이 닿는 한 사회에 기여 활동이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사이토 다카시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인생 이막 80세 이후를 준비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임원도 X세대인 70년대 생으로 세대 교체가 본격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들이 은퇴한 후 펼쳐지는 인생 이막은 기성세대와는 달라질 것이다. 이들이 퇴직한 후는 100세보다 늘어난 12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눈앞에 그려진다. 작년 9월 전남 100세 전후 할머니들이 여성 잡지인 보그 코리아에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100세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100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 1막과 2막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인생 2막이라고 답할 수 있다. 마치 축구 경기와도 같다. 축구 전반전, 후반전을 인생 1막, 2막으로 본다면 전반전 경기에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빼앗기면 지는 경기이기 때문이다. 대기업 간부, 임원 고위직 공무원, 공사 간부 등 한때 잘 나가던 분들도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추락한다. 이들이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을 한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보도되지만 80세 이후까지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는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류 노인을 예로 들었듯이 인생 후반기는 최소한 추락하지는 않아야 한다. 삶의 비중을 후반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갑작스런 아내의 사별로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황폐해진 인생 1막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인생을 통찰하며 인생 2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적어도 인생 2막은 삶이 추락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변한다. 그러나 위기가 없었다면 살아온 삶의 패턴을 잘 바꾸지 않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생활이 반복되면 사고는 경직되기 쉽다. 이 나이에 배운다고 내가 변하겠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제일이지 하며 스스로 자물쇠를 잠그는 만큼 위험한 사고가 없다. 배우지 않으면 과거에 머무르게 된다. 무릇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최소한 후퇴하지 않는다. 배움을 통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의 기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생 2막 준비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고의 유연성이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가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버려야 한다. 안주하기보다 불편한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배움이고 도전이다.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 50대의 삶의 첫 번째는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건축물로 비유하면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단단히 다져놓아야 인생 후반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평생 놀거리, 일할 것을 50대에 준비하거나 찾아야 한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배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길 거리, 일거리를 찾아낸다는 각오로 인생 2막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는 여행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여유는 여행에서 온다. 여행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여행은 정신을 맑게 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마음 설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지 떠나보자. 가끔은 홀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 공자님 말씀도 있듯이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들은 다 있다. 만약 50대가 되어서도 여행을 즐기지 못하면 60대가 되어도 즐기기가 힘들다. 여행은 삶의 재충전이자 쫓기는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약이다. 50대에는 인생 후반기 삶의 기준을 재설정 또는 재정의할 시기다.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내 안에 깜빡이를 켜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는 오직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 정신, 사고방식의 중심은 마음 관리에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 2막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80세 이후에도 삶을 열정적으로 보내는 방안 제시이다. 그 준비와 시작은 50대에 해야 하며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는 없어진다. 인생 후반기 살던 대로 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하고 직장에서 해왔던 경험을 살려 직장생활과 연관된 중소기업의 관리직 이사로 취업했다. 이곳에서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활용해 회사 영업파트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2년간 근무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는 정년보다 1년 일찍 명예퇴직한 이후 중소기업에서 3년 정도 이사직으로 근무할 계획이다. 내가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보통 퇴직 전후로 민간 업체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많은 직장인들은 60대 전후에 퇴직해 별다른 계획 없이 인생 후반기를 맞이한다. 퇴직 후 다른 직장을 갖는다 하더라도 보통은 5년에서 최장 10년 정도 근무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문제는 70세 이후의 삶이다. 70대부터 남은 인생을 띄엄띄엄 일하며 보낸다거나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를 보내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사람은 단순한 취미생활을 하며 노후생활을 보내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뇌편도체가 활성화되며 긴장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노인 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늦어도 50대부터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80세 이후에도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없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의료기술 발달, 헬스케어 산업,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기대 수명도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원주자격인 이들은 700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달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26만 명이 강제 은퇴를 했다고 한다. 이들이 퇴직 후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하류 노인이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수입과 경제 활동이 없고 기댈 곳이 없이 완전 고립된 하층 노인을 말한다.
서울관악구청이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베이비 부모 1인 가구를 조사했더니 남성은 39%, 여성은 22%나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퇴직을 막 했거나 퇴직을 앞둔 50대는 그만큼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살아왔던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제 내가 근무하는 직장에 퇴직을 앞둔 동료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다. 대부분이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지난 시절보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홀로 조용히 자기 내면과 대면을 하며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내 마음 안에 소중하게 형성된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내 미래도 현재와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한다. 자아상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하려고 변해야 한단 말인가?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라는 사고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살 날이 많아도 삶의 질을 채우지 않으면 허송세월처럼 보내는 나날을 살아간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10년 전 중견 간부로 퇴직한 P씨는 주유소 보조원,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다양한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을 중단했다. 퇴직 후에도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 있어 약을 복용해 왔는데 요즘은 병원 가는 횟수가 부쩍 증가하면서 복용하는 양도 상당히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P씨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70세 이후의 삶의 질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우리 부모님도 모두 80대 중후반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이상 병원을 이웃집 다니듯이 다녔고 식사 때마다 복용한 약이 거의 밥 먹는 양과 비슷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 후반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인생 후반기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기를 50대로 본다면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등 기성세대들은 그 당시 사회 환경에서 오는 조건으로 인해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다. 50대부터 건강관리를 잘 시작한다면 인생 후반기는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50대 이후 인생 후반기를 준비할 때 자산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겠다. 50부터 인생 후반기를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늦은 때는 없다. 지금이 최고의 시기다. 65세에 23일간 해남 땅끝 마을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국토종단 2006년과 2013년 각각 118일, 135일간에 걸쳐 동해, 남해, 서해를 따라 걷는 해안 일주를 혼자서 2차례나 했다. 산티아고, 순례길, 몽골, 바이칼,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 등도 다녀왔다. 올해 80세인 황안나 씨의 얘기다. 그녀는 40년간 선생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도보 여행 전문가, 강연,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일단은 즐기고 보련다 등의 여러 권의 책도 집필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고령으로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전라북도 고창에 사는 어르신의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는 83세 고령임에도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처음에는 고창에서 광주까지 매일 2시간 버스로 통학하며 만학의 꿈을 불태웠다. 검정고시를 앞두고는 광주에 방을 얻어서 자취까지 했다. 그리고 4번의 실패 끝에 당당히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금년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입학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과 열정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나이가 들어서도 당당히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 있다. 이런 분들의 마음 근육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다. 평소 그런 것을 강렬하게 소망하고 꼭 이루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것이다. 이런 마음 근육을 키우고 노후를 대하는 태도는 50대부터 준비해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진실하게 만나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인생 후반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가꿀 수 있다. 인생 2막 재취업 준비는 아무리 늦어도 50대에 시작하라. 막상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할 것이 없다. 퇴직을 앞둔 어느 부서장의 한 말이다. 평생 한 조직에 몸 담다 보면 생각의 근육은 약해진다. 아유, 이제 이 나이엔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가면 뭐든지 할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퇴직 전에 적극적이지 못한 생각들은 퇴직 후에는 더욱 위축되기 쉽다. 그래서 인생 2막 일거리 준비는 40대에 늦어도 50대부터는 해야 한다. 생각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50대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워보자. 막연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면 구체화해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보다는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배워서 남 주는 것이 없다.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배운 것들이 연결돼 삶의 좋은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카페를 운영한 지인이 있다. 그는 50대 초반임에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장구도 배우고 사주 명리학도 배운다. 저 사람에게 저런 재주도 있었어? 전혀 몰랐는데 대단하다. 뭐든지 배워두면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감탄을 듣게 된다. 새롭게 뭔가 배운다는 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더라도 당장 시작하려고 하면 망설여진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배움을 찾아 지속하게 된다면 즐거움과 성취의 보람도 있게 된다. 배움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부분이 SNS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업무와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 등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줄어들고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음식은 물론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밴드는 40, 50대 분들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채널을 직접 개설해 활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디지털 정보를 소비하는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올해의 인스타그램, 블로그 수업을 배울 때의 일이다. 대표님, 사진을 너무 잘 찍는 것 같아요. 평소 단톡방에 올린 내 사진을 유심히 봐왔던 강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했다. 그래서 사진 계정 하나를 더 만들었다. 계정 내용에 촬영 문의는 언제든지 DM으로 남겨주세요 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사진 실력이 좋으면 온라인을 통해 사진을 찍어주고 대가를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사진 계정을 체계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인생 2막 취미와 직업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분이다. 나는 최근에 블로그 이웃수 1,500명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여행과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다루는 수업도 받았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던 터라 아프리카 등 해외 오지 여행을 하며 찍었던 동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도 제대로 운영해 구독자 수를 1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구획 개설, 블로그 등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놓는다면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디지털 콘텐츠를 배워야 한다. 요즘은 인생 이막에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노마드는 프랑스어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며 창조적으로 사는 인간을 의미한다. 인생 이막에는 디지털 노마드의 마음가짐을 갖고 꾸준히 배우면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잉카 문명이 피어났던 곳 남미의 페루, 마추픽추를 가보셨는지요? 나이가 더 들면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 세계 오지 여행을 다녔던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딱 4분만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퇴직 후 세계 오지 여행 컨설턴트로 함께 여행 갈 회원을 모집하는 장면을 상상해 봤다. 나는 세계 오지 여행을 좋아한다. 50대부터 오지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퇴직 후 이와 같이 여행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취미 활동을 잘만 활용한다면 인생 이막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든 자기만이 해왔던 성과물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성취했던 것 100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100가지 리스트로 만들어 보자. 이 중에 인생 이막을 함께 할 일거리가 분명 있다. 인생 후반기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라톤, 조깅을 좋아하는 시인이 있다. 그는 최근 탁구를 배웠다. 만약 탁구가 정말로 즐겁다면 꾸준히 해서 시니어를 위한 탁구 코치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아주 유능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즐겨하는 취미가 취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 취미 활동을 인생 이막의 일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 이막 준비를 위한 낚싯대를 늦어도 50대에는 던져야 한다. 낚싯대를 던져야 뭐든 잡을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실행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뿌린 대로 거둔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는 온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 이 책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 이모건님은 그동안 삶에서 겪어온 풍성한 내용들을 이 책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즐거웠던 것, 기뻤던 것, 행복했던 것. 우리네 삶에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보통의 일상의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저자분이 느꼈고 경험했고 깨달은 많은 것들을 50대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통찰력 있는 내용들을 담고 우리 독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긴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소중한 삶의 체험들입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이후에도 풍성하고 다양하고 번영이 되는 충만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